자, 21년 시리즈 다 돌았고요. 그 다음에 22년 이제 6월 한국사 고1부터 또 이제 고3 한지 한국사까지 또 한번 사이클을 돌려봅시다.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사이클이. 자, 빠르게 또 풀이하고 오늘은 이제 휴일이니까 이제 또 쉬어야죠. 자, 1번. 가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봅시다. 자, 한국 최초의 환호 유적이래. 환호라는 것은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은 단어일 거예요. 근데 얘는 뭐냐면은 방어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구덩이를 파놓는 걸 말하거든, 마을 주변에. 자, 근데 이것만 봐가지고 여러분이 알 수가 없죠. 그럼 옆에 보면 이제 반달돌칼하고 고인돌이 나와 있어. 그럼 언제 청동기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 특히 반달돌칼 보고 여러분 신석기 반가워서 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반달돌칼, 미무늬토기, 그 다음에 고인돌 등이 출토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청동기겠지. 그치? 그리고 이거와는 이제 별개로 또 같이 알아두면 좋은 거.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움집, 그 다음에 미송리식 토기, 이런 것들도 있다. 자, 그럼 이제 밑에 골라봐야지. 1번. 주로 동굴과 막집에서 살았다. 언제? 구석기죠. 그 다음에 이제 철제 농기구로 농사를 지었다. 언제? 철기. 그 다음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열렸다. 언제? 고구려. 그 다음에 계급이 분화되고 국가가 출현했다. 잉여 생산물이 이제 남으면서 결국은 이제 남는 생산물이 생기면서 사유재산을 갖게 되었고, 사유재산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결국은 빈부격차, 계급이 생겨나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농경이 시작되고 정착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은 신석기입니다. 답 찾는 건 너무 쉽지? 자, 2번. 자, 밑줄신 이곳을 지도에서 고른 것은, 자, 고구려의 장수왕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럼 언제?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를 말하는 거지. 궁성을 공격하니 계로왕이 죽고 문주왕이 즉위 하였다. 계로왕은 이제 이 백제가 한강 유역을 장악하고 있을 때 마지막 왕이에요. 장수왕의 공격에 결국은 한강 유역을 빼앗기고 죽었어요. 그리고 문주왕은 웅진으로 천도하게 돼. 그럼 답은 이미 여기가 이제 웅진이고요. 도읍으로 삼기 그렇게 적당한 곳은 아니었다 그래. 근데 부랴부랴 옮기다 보니 거기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64년간 백제 수도였고, 이 성왕은 나중에 웅진에서 계획도시 사비로 넓은 곳으로 또 옮기게 됩니다. 자, 그럼 답은 웅진. 몇 번? 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평양은 여러분이 메모를 좀 해놓아야 할 게, 이제 고구려의 도읍지였고, 고려에서는 서경으로서 굉장히 좀 지위가 높았던 곳이 평양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한성, 한강유역이지, 여기는 뭐 백제와 조선의 수도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고려에서는 또 남경이라고 해서 지위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웅진, 답이었고, 지금 공주예요. 충청남도 공주시. 그다음에 금성은 신라의 수도였고요. 고려시대에는 동경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탐란 뭐 제주죠. 다음 문제 3번. 자,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가 아뢰기를 신이 적에게 패배한 까닭은 그들은 기병이고 우리는 보병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들아 여기 딱 수업할 때 이렇게 알려주잖아. 그들의 얘들아 병사는 여진이죠. 얘들아 기병이 주축이에요. 여진이 문제가 아니고 거란, 여진, 몽골 다 유목민족들은 기병이 메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병이거든요.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말을 가진 자는 신기군, 말이 없는 자는 신보군, 그 다음에 승려 중 선발된 자는 항마군,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뭐니? 바로 별무반. 그래서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별무반. 그래서 여진족을 정벌하고 위쪽 동북 지역에 9개의 성을 쌓아요. 외울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근데 나중에 이 지역은 통치하기 이렇게 좋지도 않고요, 여러분. 척박해. 그래서 나중에 돌려주거든요. 여진이 반환 요구를 해가지고 돌려줬더니 힘이 더 강해져. 금나라가 되었고 우리한테 4대 요구를 하게 되었고, 수용하자는 문벌귀족들, 반대하는 세력들은 또 묘청과 그런 개혁 세력들이었죠. 그래서 윤관이고요. 고려와 여진의 트러블 시기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자, 그다음 1번. 살수에서 수를 물리쳤다. 그럼 여러분 살수대첩이죠. 고수전쟁, 고구려랑 수나라랑 싸웠고요. 을지문덕 장군 활약했었고, 여수장 우중문시. 그치? 신묘한 계책은 천문을 꿰뚫고 나오는 시 있지. 삼정이정청. 조선이고요. 삼정의 문란. 철종 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전정, 분정, 황국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만든 게 삼정이정청. 오케이? 큰 효과는 없었어. 그 다음에 답은 3번. 서역을 순례하고 왕5 천축국전을 지었다. 통일신라고 해초죠. 그죠? 그 다음에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한 시무 28조. 그럼 여러분, 이거는 고려 성종 때잖아. 이제 최승로 유교 정치와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훈요 10조와, 그치? 우리가 이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줬던 내용이 바로 이 시무 28조였어요. 그치? 다음은 4번. 자, 궁예가 북원에서 하슬라로 들어올 때 몰라도 돼. 자, 무리가 600여 명에 이르니 스스로 장군에 일컬었다. 스스로 장군, 그치, 성주를 일컬으면서 호족을 말하죠.
30여 성을 차지하고 송악에 도읍하였으며 누구? 왕윤과 왕건부자의 지원을 빵빵하게 받아가지고 나라를 정했어요. 바로 901년 후 고구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몇 번이겠어요? 자, 밑에 보자. 삼국통일 676년, 고려건국 918년. 그럼 901년이니까 여기 사이 들어가겠지. 답은 1번. 귀주대첩 1919년, 이자겸해난 1125. 선생님 외우라고 하죠? 그 다음에 무신정변 1170, 유화도해군 1388. 그래서 뭐 여러분이 숫자를 한번 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야. 자, 발해는, 이 발해죠. 고구려의 전통을 계승하고 당의 문물을 수용했어.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알아둘 건 뭐냐면, 이 고구려의 문화를 바탕으로 당나라의 문화를 수용하는 거야. 알겠지? 자, 수도였던 상경을 비롯한. 근데 이 상경 자체는 당나라 수도 장안성이라고 있어요. 국제 수도야. 국제적인 나라의 수도였는데, 이 수도 장안을 모방해서 만든 거였고, 주작대로 같은 거 기억하죠? 비롯한 발해의 옛 도시에는 아래와 같은 유물과 유적이 남아있다. 자, 밑에 보면은 이불병좌상. 그치? 두 부처가 나란히 앉아있는 불상이에요. 고구려 양식이고요. 정여공주 묘지운, 얘들아, 당나라와 또 관련이 있고, 영광탑도 역시나 우리나라 양식이 아니고 전탑이죠. 벽돌탑. 그래서 당나라 양식과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럼 발해니까요. 뭐 고구려 당나라를 따지는 문제는 아니에요. 1번. 노고를 폐지했다. 통일신라 신문왕, 왕권이 강할 때 수조권만 지급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조영이 건국했다. 발해 맞잖아. 그래서 대조영 고왕, 무왕, 문왕, 선왕 4명만 알아두면 된다고 했어. 그 다음 3번 사심관 제도를 시행하였다. 사심관 제도는 고려 태조 왕건 때 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조사 시찰단을 파견했다. 조선 고종 때 여러분 일본에 보낸 사절단인데 비공식 사절단이야. 왜? 일본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우리 백성들이 굉장히 싫어했거든. 그래서 몰래 가요. 그 다음에 중앙군으로 구서당을 두었다. 통일신라고요. 그 다음에 신문왕 때, 그죠? 우리가 이제 군사제도를 정비할 때 만들었던 중앙군이고, 여기에는 민족융합책이라고 해서 고구려인, 말갈인, 그 다음에 뭐 백제인 다 넣어줘. 오케이. 그 다음에 6번. 자,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수도 경주래. 이게 뭐야, 여러분? 이게 뭐? 이 국가를 모를 수가 있나? 자, 답은 신라죠. 그래서 분황사 모전석탑, 선덕여왕과 관련이 있고요. 그치, 전탑입니다, 여러분. 벽돌탑이니까 알아두세요. 원래는 더 높았어. 그 다음에 불국사하고 밑에 석굴암은 경덕왕 때 우리 김대성이라고 하는 재상이, 그죠? 만들었던 어떤 현상, 어떤 이분은 환생 이야기와 이제 관련이 있는데, 불국사는 환생하고 나서 지금 현세의 부모님을 위해서 만든 절이 바로 불국사고, 여기 짝꿍탑 있죠? 3층 석탑하고 다보탑. 그 다음에 석굴암은 전생의 부모님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이 절, 석불사의 안에 부처님이 계셔요.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황룡사는 여러분 진흥왕 때, 그렇지? 호국불교, 국가의 안녕과 발전을 비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호국불교적 성격에서 만든 큰 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경국대전을 반포하였다. 조선이고요. 언제? 성종, 도병마사, 고려지, 여러분. 변방의 어떤 국방 의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만든 귀족들의 회의기구였어요. 전국을 8도로 나누었다. 조선이고요. 그다음 화백회의 답이고, 그 다음에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한 것은 백제입니다. 무령왕 때지. 그 다음 7번. 자, 밑줄친 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이에요. 자, 보자. 관리 선발에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다. 왕은 공신과 호족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려 왕은 모의고사에 나올 왕이 정해져 있어. 누구? 태조 왕건. 그 다음에 광종, 성종, 공민왕. 몇 번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치? 광종이죠? 자, 중국에서 기여한 쌍기의 건의를 통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관리를 등용하는 시험을 보게 돼. 과거제에. 자, 이때 문과는 거의 시행되지 않다시피 했었고요. 문과, 잡과, 승과 3개가 있었고요. 독특한 게 승과가 있죠. 승려들을 선발하는 시험. 자, 그래서 이 광종은 노비안건법에 대해서 나올 수 있고 과거제에 나올 수 있고요. 개경은 황도라고 칭했고요. 그 다음에 공복, 유니폼을 제정했었고 관리들의. 그 다음에 연호를 사용했어. 광덕과 준풍이란. 이 안에 답이 있겠죠. 몇 번? 3번.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풀어줘. 자, 그러면 국가의 재정도 확보할 수 있고요. 또 호족들의 힘을 누릴 수도 있겠죠. 왕권은 강화되고. 균역법은 조선 영조입니다. 조금 키워볼게. 조선 영조. 군역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했던 법. 화랑도를 개편한 것은 신라 진흥왕이고요. 그 다음에 쌍성총괄부 공격, 고려 공민왕, 의정부 서사제. 이 조선은 왕, 의정부 6조가 있었지. 그럼 6조의 일을 의정부로, 의정부의 일을 의정부에서 누구한테 또 왕한테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 왕권과 신권의 조화로운 시스템이었다. 조선 세종입니다. 그 다음 8번.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이야.
자, 보면은 밑에 봐야겠죠. 1모둠, 교종과 선종의 특징을 비교한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 통일신라인지 고려인지 몰라. 해동, 천태종, 의천, 그죠? 대각국사, 의천. 그럼 고려지, 목적을 파악한다. 정해, 쌍수, 도nom수, 우리 진울이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좀 메모를 해두셔야 될 게 있는데, 봐봐, 확대를 해줄게. 자, 교종은 교리나 경전 해석에 어떤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어렵겠지, 그지? 선종은 실천이나 수행이나 참선, 누구나 수행하면은, 그치, 부처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밑에 여기 해동천성 의천 왕자였고요. 교관 겸수를 주장했죠, 그죠? 그 다음에 정해쌍수와 도노점수, 그 다음에 보조국사 진울 알아두시고요. 어느 순간 수행하다 보면은 번뜩 깨닫게 되고요. 계속해서 수행해라, 그치? 자, 그 다음에 해심, 유불일지설. 요거는 여러분 추가로 알아둘 스님. 그 다음 뭐 요새도 있지만 이렇게 3명 정도는 꼭 알아두세요. 의천, 진울, 해심. 유교와 불교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자, 그래서 1번 고려 조선 성리학의 발전. 이거는 관련이 없죠, 여러분. 유학이죠. 그 다음에 고대 천신신앙. 시기도 안 맞지. 그 다음에 삼국시대 도교의 확산. 도교가 아니고 불교입니다. 그리고 신라말, 풍수지리설. 풍수지리하고는 또 관계가 없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언급할 거는 이제 이 대각국사 의천 같은 경우에는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진울은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었어. 그래서 불교 종파 간의 어떤 화합을 추구했었다. 그 다음에 9번 가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만적이 나왔네요. 만적은 여러분 최충원의 개인 노비였어. 사노비. 오케이? 그럼 노비겠죠. 장수와 재상이 될 사람이 어찌 따로 있는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장수가 될 사람과 재상이 될 사람이 정해져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밑에 신돈이 권세가들이 토지와 백성을 빼앗아 모두 차지하였다. 전민 변정 도감을 두어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또 권문세족들의 노비가 된 자들을 우리가 제자리로 돌려주는 거죠. 토지와 노비들을. 그다음 밑에 천민에 대한 거니까요. 답은 5번입니다.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되었고요. 반대로 한번 볼까? 대를 이어 음서와 공음전의 특권을 누린 것은 고려 귀족들입니다. 맞죠? 특히나 오품 이상의 고위관리 혹은 공신들요. 조세, 공남, 역의 의무를 지녔다. 뭐 고려 같은 백정이고 조선에선 상민이 되겠죠. 농민, 수공업자, 상인. 유향소에서 수령을 보좌하였다. 이거는 유향소에서니까 여러분 지방 사족이야. 지방 어떤 개인 양반들과 그 다음에 양반의 가족들, 친척들을 사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고려에선 백정으로 불렸다. 여기 5개 중엔 이게 제일 중요해. 고려에서 여러분 양인 중에서 나랏일을 담당하지 않은, 직역을 담당하지 않은 계층을 우리는 백정이라고 하고, 직역을 담당한 계층을 정호라 그래. 알겠지? 여기 가장 고급 개념이었네요. 자, 그 다음에 10번. 자, 밑줄치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정초가 왕의 명을 받아 삼강행실도를 지었대. 서문에 충신, 효자, 연력. 여러분, 요거 책 나왔을 때가 언제? 그림으로 나타내서 삼강행실 도, 백성들을 위해서, 글자를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서. 세종입니다. 치 28자를 만드니 훈민정음. 더 말할 것도 없죠. 밑에 보자. 자, 태양력을 채택했다. 이건 조선 고종 때 의미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우상국을 정벌한 거 신라 지증왕. 사군육진 답이죠. 여진에 대한 강경책. 그 다음에 12목의 지방간을 파견한 것은 고려 성종이고요. 5번 정복한 지역에 순수비를 세웠다. 이건 신라 진흥왕이잖아. 맞지? 응. 자, 그 다음에 반틈했어. 자, 11번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 사건 한번 보자. 자, 청의 내정 간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으로부터의 어떤 차관 도입에 실패했어. 그 전개에 보면 정변이 발생합니다. 옳지 못한 방법으로 나라를 바꾸려고 했던 게 바로 정변이거든. 그래서 개화당 정부를 수립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14개의 개혁안을 발표하게 돼. 14개도 정강. 그 다음에 3일 만에 실패하고요. 결국은 청에 군대가 와서 진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떻게 돼? 청의 간섭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한성조약은 조선과 일본에 맺은 조약, 텐진조약은 청과 일본 사이에 맺은 조약. 그치? 자, 그럼 1번 나당 동맹을 체결하게 되는 배경은 뭐 의자왕의 어떤 공격도 있었고, 신라가 힘 많이 빠졌을 때 당나라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648년 나당 동맹을 이끌어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문벌 폐지 등의 개혁 정강이 발표되었다. 14기도 정강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라에서 불교가 공인되는 결과는 법흥왕 2차 돈의 순교를 말하고,
그다음에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대우. 그럼 1811 홍경래에 나뉘잖아. 조선 순조 때. 다음에 비변사가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는 계기는 원래 여러분 요거는 임시기구, 상설기구, 그 다음에 최고기구화 되죠. 그래서 외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굉장히 강한 기구가 돼. 오케이? 자, 12번. 여러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인물이거든? 자, 보면은 서원철폐로 사제간의 의리가 끊어졌으며 당백전 남발은 백성의 큰 재앙이다. 지금 대영군의 어떤 정책들을 비판하고 있고 저들이 비록 일본인이지만 실제로는 오랑캐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거 있잖아. 이번에 2단원 시험범위 들어가면 무조건 나옵니다. 위정척사 중에서 여러분 1870년대는 항구가 열리거든 일본한테. 그걸 반대했던 어떤 상소예요 여러분. 외양일체론이라고 해서 최익현입니다. 굉장히 대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얘들아. 대쪽 같은 사람. 상투를 자르는 것은 정신을 좀먹는 것이므로 목숨과도 바꿀 수 없다. 좀먹는 건 썩는다는 말이야 여러분. 쓰시마 섬에 잡혀온 후 이거는 이제 을사의병 때거든. 입과 배를 더럽힐 수 없어. 일본인이 주는 음식과 이 쌀을 먹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아사합니다. 굶어 죽어요. 인간의 의지로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 자, 1번 북벌운동 추진한 것은 이제 효종 때겠죠. 송시열, 이완 이런 인물들이 있었고 결론은 뭐 추진되진 못했고 위정척사 맞지? 바른 것은 지키고 우리의 전통 질서, 성리학적 질서는 지키고 사악한 서양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배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선의 중립국화를 주장했다. 이건 이제 6.1준이에요. 개화기 때. 그 다음에 삼별초의 대몽왕제는 고려저, 배중손, 김통정 같은 인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대동법 확대 실시, 김육입니다. 광해군 때. 그 다음 자 13번 자 연산군이 나왔고 김일손, 조이제문 그 다음에 세조가 단종의 자리를 빼앗은 것을 디스하는 글입니다. 그 다음에 조광조의 개혁정치. 자 요건 메모 좀 해야겠죠 여러분. 개혁정치 위훈 삭제, 소격서 폐지, 현량가 실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 조광조의 개혁정치 때문에 김효사화 그 다음에 이 김일손, 김종직, 조이제문과 관련된 무고사화 사화죠. 그래서 훈구와 사림 간의 대립을 통해서 결국 사림들, 선비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게 바로 사화였어요. 그럼 1번 독립협회 활동을 보면은 조선 고종 때 그죠? 우리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1896년부터 98년에 활동했던 단체죠. 그 다음에 세조 정치의 영향은 조선, 순조, 헌종, 철종대입니다. 그 다음에 서경천도 운동 고려 인종 때 묘청이 주장했던 거죠. 그 다음에 팔만대장경판의 제작 배경, 고려가 몽골의 침입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 때 부처님의 힘으로 조금 극복해보자라고 해서 다시 만든 이 대장경판이 바로 팔만대장경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14번 가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그럼 여러분 가는 봐봐. 고부의 동학 지도자에게 경문을 전달해서 고부는 여러분 호남평야의 쌀들이 다 모여드는 곳이에요. 엄청난 곳이죠. 그래서 거기에 지방관이었던 사또였던 이 조병갑씨를 조병갑씨의 어떤 타막, 수탈로 인해서 결국은 밀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고부성을 격파하고 조병갑의 목을 베어 매달 것. 근데 조병갑은 도망갔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1차 동학민운동 바로 앞이죠. 그 다음에 일본 군대가 밤에 경복궁을 쳐들어와 임금을 핍박하고 이건 여러분 2차 동학농민운동의 스타트입니다. 그래서 1차 동학농민운동의 배경이 돼요. 요 사건 때문에 수사관 안핵사가 파견되었고 안핵사가 동학교도들의 죄를 물으면서 뻥 터지는 게 1차 동학농민운동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이에 쌤이 써놨지? 1차 동학농민운동의 결과 결국은 전주에서 화해 약속을 하고 해산을 하게 돼. 근데 문제는 해산을 하고 나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일본 군대는 돌아가지 않고 경복궁을 장악하게 돼. 그래서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2차 동학농민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 실패했죠? 자, 1번 태학이 설립된 건 고구려 소수리왕이고요. 그 다음에 홍문관이 설치된 것은 조선 성종 때. 그 다음에 삼국사기 고려 김부식, 그렇지? 인종 때고요. 그 다음에 답은 4번 대한국제는 대한제국이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15번 자 밑줄 친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운요 사건 이후 강화도에서 진행된 일본 대신과의 협상. 그럼 여러분 운요 사건은 강화도 조약의 배경이었죠, 그죠? 조일 수호 조규. 자, 그래서 여기 봐봐. 굉장히 좀 구차합니다. 비록 대등한 내용은 아니나 불평등한 조약이라는 거죠. 1번 영사재판권이 포함되었다. 답 체크를 안 했다. 여기. 자, 그 다음에 청상인의 내륙 진출이 허용된 것은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이모군란의 결과물입니다. 알겠지? 원래 거류지 무역이라고 해서 항구 주변에서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었는데 어디까지? 내륙으로 진출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강동육주는 고려와 거란의 첫 번째 라운드였어. 맞지? 응.
서희가 활약을 했었고요. 교역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계기가 된 것은 미국과 수교를 하게 되면서 관세라는 제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청일 군대가 조선에 철수하는 배경이 된 것은 이제 텐진 조약 2차 동학민운동 과정에서 청일 전쟁이 또 터지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잠깐만. 그것은 여러분, 쌤이 잠깐만 이거 설명 수정. 방금 쌤이 말한 건 뭐냐면 청일 군대가 이제 공동 철수, 공동 파병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들어와서 트러블이 난 것은 전쟁이 난 것은 청일 전쟁이었고 지금 철수하게 되는 배경은 갑진정변 이후에 텐진 조약을 맺게 돼. 아까 위에 있었죠. 그치? 거기서 이제 우리 청일 군대가 조선에 파병을 할 때는 공동으로 같이 오고 같이 철수하자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갑신정변과 관련된 텐진 조약이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 16번 5개 나왔습니다. 자, 가왕은 자, 안에 규장각을 설치했대. 그리고 밑에 보면 초계문신제, 왕이 직접 신하들을 가르쳐. 굉장히 똑똑했어요. 누구? 정조죠. 그래서 정조는 뭐 탕평책이라던가 통공정책, 이제 난전들의 어떤 권리를 보장해줬던, 그 다음에 장용영, 수원화성 같은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럼 답은 4번. 그지? 자, 1번. 과전법을 시행하였다. 이거는 고려 공민왕 때예요. 그래서 경기 지역의 전현직 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한 것. 그 다음에 교정도감을 설치한 것은 고려 최충원 때입니다. 무신집권기. 그 다음에 금강가요를 병합한 것은 신라 버풍왕이고요. 그래서 이거 답이죠. 정약용의 거중기와 함께. 홍범 14조는 고종이, 조선 고종이 집권하고 있을 때 2차 가보개혁 때 발표했던 개혁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땡땡 시기의 어떤 경제 상황인데요. 모내기법. 독점적 도매상인 도고. 여러분 국어 시간에 허생전 배웠죠. 대표적인 도고예요. 그 다음에 광작, 넓게 농사 짓는 것, 상평통보, 전국유통. 다 조선 후기의 경제입니다. 그럼 여기 들어갈 것은 진대법이 실시된 것은 고구려의 못하네. 고구려의 고국천왕 때입니다. 오케이? 이거 블로그 올린 쌤이 이거 좀 수정해야겠다. 그 다음에 전시과 제도를 시행하였어요. 이건 이제 고려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경정전시과 전시과입니다. 낙랑가 외에 철을 수출하였어요. 금관가야입니다. 그 다음에 병란도, 그것도 고려죠. 그 다음에 담배, 인삼 이런 상품 작물. 내가 재배하는 목적이 뭐냐면 팔아서 돈이 되는 작물들을 재배하는 것. 조선 후기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 18번. 자, 지금 보면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동했대. 그러면 이제 궁궐을 나와가지고 고종과 아들이 이동을 했던 아간 파천에 대한 거죠. 어떤 일본의 정치적인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는 거였어요. 러시아 공사관에 우리가 경비에서 증언했었고 고종 어떤 궁녀의 가마를 타고, 그러니까 너무 조그만해가지고 의심을 받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럼 1896년 이제 상황을 말합니다. 자, 보면 영선사가 파견되었다. 요거는 청해 보낸 사절단인데 1881년 더 앞이에요. 훨씬 앞에. 그 다음에 전국에 척하비가 설립되었다. 이건 더 앞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조선 고종 대원군이 집권하고 있을 때 통상수교 거부 정책 기억나지? 병인박해, 제병남신, 척하비. 그렇죠. 그때 있었던 거. 신흥무인세력은 고려죠. 아예 시기도 맞지 않고. 그다음에 권문세족이 권력을 장한 거 역시나 고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러시아의 공사관에 들어가서 1년 정도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이권 침탈이 가속화돼. 특히 러시아 같으면 산림 채굴권, 일본은 철도 부설권, 프랑스랑 미국은 뭐 광산 채굴권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 자, 그 다음에 19번. 자, 역사 사건을 주제로 영상 제작하기. 자, 인조는 청군이 침략해오자 남한산성, 청이 침략해오자 남한산성, 병자호란이죠. 그래서 김상원의 척화로 온가 싸우자, 최명길의 주화로 일단은 화해를 좀 청하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가 우세에서 전쟁이 났었고 나중에 항복을 하게 되죠. 져서 삼전도에서 3배 구고둘에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게 됩니다. 자, 1번 병자호란의 과정이었고 2번 이모군란은요. 자, 보면은 신식군인과 그 다음에 구식군인 간의 충돌이었고요. 특히 구식군에 대한 차별 대우 때문에 일어났지. 그 다음에 임진왜란의 결과, 이거는 뭐 1599년 조선과 일본. 자, 명나라는 힘이 쇠퇴했었고 조선도 힘이 쇠퇴하고요. 일본은 반대로 성장하는 모습, 에도 막부가 설립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장 개이득을 취한 나라가 어디냐, 여러분? 후금도 성장하고 있었죠. 그래서 훗날 후금이 뭐가 되니? 청이 되잖아. 명을 무너뜨리고. 자, 안시성 전투에 의해 645년 고구려와 고당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청일전쟁은요 1894년부터 95년 결국은 우리 그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게 되겠죠. 랴오등 반도와 타이완 배상금 지불에 관련된 것. 자, 20번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어재현, 미미광어, 그치, 광성보, 초지진, 미국 함대가 왔네요. 어떤 우리 제너럴 셔모너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1871년에 왔던 신미안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옳은 것은? 자, 삼포를 개항하게 되었다. 삼포는 조선 세종 때 부산, 연포, 제포 세 개를 개항하게 돼요. 일본에 대한 어떤 회유책이었어요. 잘해줬어요. 당군을 물리치는 결과, 이거는 고구려 뭐 안시성 전투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나당 전쟁이 될 수도 있겠죠. 매수성 전투나 기벌포 해전. 예송은 조선 현종 때 효종과 효종의 아내가 죽었어. 그치? 그리고 나서 이 상복을 입는 기간을 두고 남인과 서인 간의 대립이 있었을 때가 바로 예송이었고요. 어떤 뭐 서인 같은 경우에는 주자 가래에 따라서 사대부의 예법과 동일하게 적용하자. 하지만 남인은 왕의 정통성을 인정하자 해서 기건이 달랐죠. 천리장성은 고구려와 고려 둘 다 있으니까 알아두시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제너럴 셔모노 사건을 바탕으로 일어났다. 이때 이제 평양의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통상을 요구해. 근데 우리 평양의 이 지방관이었던 박규수가 정중하게 거절을 하거든요. 하지만 약탈을 일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배를 그냥 공격해서 불태워버립니다. 알겠죠? 답은 5번. 좀 빠르게 해봤는데요, 여러분. 너무 또 빠르게 배수 돌리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쌤이 당부하는 말인데 여러분 이제 모두가 그럴 것 같아. 선생님이 학생이었어도 그럴 것 같고. 이렇게 여러분 풀이를 다 하려면 선생님이 솔직히 얘들아 말하면 이 한국사 푸는 거 있잖아. 정말 농담이 아니고 1분 30초도 안 걸릴걸? 1분 30초가 뭐야 얘들아? 안 걸릴 거야. 근데 이렇게 풀이를 다 쓰고 하려면은 진짜 대략 1시간 걸려. 그러니까 그 수고로움을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꼭 너무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여러분을 위한 거잖아. 그죠? 자, 이렇게 밑줄도 긋고 여러분 좀 쓰고, 그렇지? 풀이하시고.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풀이할게요. 끝!